건축 부산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선 제보를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용호동 쪽 방향으로 용당 쪽으로 그 대연교 쪽에 고장난 트레일러의 여파가 지금 광안대교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4개 차로가 가득 차량으로 지금 지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광안대교를 이용해서 남천 쪽이나 신선대 지하차도 쪽으로 이용할 계획이신 분들은 이 고장난 트레일러의 여파 때문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시간 좀 넉넉히 갖고 진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리 우회 운전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TVN 긴급정보입니다. 계금교차로에서 주례교차로 방면입니다. 계금교차로를 지나자마자 3차로에서 승용차 화물차의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조심 운전하시고요. 빠른 사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송현규 통신원 제보 고맙습니다. 자, 오늘 건축 부산을 말하다. 역시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효 회장과 변함없이 얘기를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효입니다. 지난 시간엔 그 안영복 기념 부산포 개항 문화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어딜 한번 가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안영복 기념관 부산포 개항 문화관에 이어서 오늘은 지하철역 수안역에 있는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예. 이곳을 소개를 하면서 네. 우리도 잘 몰랐던 부분이었나. 그러셨습니까? 네, 부산 사는 우리도 잘 몰랐던 건데 네. 그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 글쎄요, 그 수안역 안에 있는. 네.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은 어떤 역사관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에 오시면 그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임진왜란 당시 그 동래부의 실상을 경험하고 선조들이 그 치열했던 호국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학습과 체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임진왜란 전쟁터 중에서 가장 많은 유물들이 출토됐고요. 우리나라 발굴 역사상 최초로 철도 역사 안에 만들어진 역사 전시관입니다. 그 철도 역사 안에 있다는 게 참 독특하다. 그러면 전체가 다 역사관인가요? 수안역이? 이제 일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네. 역사관 그 승강장부터 이제 이렇게 역사관이 시작이 됩니다. 임진전란도, 동래부 순절도, 그다음에 동래부 접사외도가 이 전시 타일 형태로 해서 승강장 벽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승강장에서 한층 올라오시면 대합실 한쪽 벽면에 해자 단면을 그대로 옮겨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또 원형의 그 대합실 벽면에는 기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은 지하철역에 만들어지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2005년 4월에 그 부산 도시철도 그 4호선 수안역 공사 도중에 그 동래읍성 해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2008년 8월까지 약 5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전투에서 그 희생된 인골과 다양한 무기 그리고 생활용품들이 출토됐습니다. 이에 그 문화재청의 협조를 받아서 출토유물 전시관을 수안역에 짓게 됐는데요. 공사가 끝난 2011년 1월에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으로 개관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내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역사관은 그 부산교통공사가 약 한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00여 평 규모의 그 7개 부분으로 전시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동래읍성 전투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중앙에는 동래읍성 축소 모형이 있고요. 또 발굴 유물의 그 복제품과 복원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 동래읍성 전투를 해자 발굴 자료와 사료를 통해 그 재현한 영상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순절 씨와 그 동래읍성 전투 상황을 그린 그 동래부 순절도를 비롯해서 그 큰 칼 또 거기서 나온 창, 출토 그 유물 다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임진왜란 설명과 당시 무기를 또 실제로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무기 체험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래읍성 전투를 해자 그 발굴 자료와 또 사료를 통해서 재현한 영상실이다라고 하셨는데 해자라는 게 뭘 얘기를 하나요? 네, 해자는 그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 외부에 그 도랑 형태로 설치하거나 또 자연 하천과 장애물을 이용하여 그 적의 접근을 막는 성곽 방어 시설을 말하는데요. 동래읍성의 해자는 그 이제 문헌의 그 자료를 추정해 보면 1452년경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석축의 길이가 약 한 55m 정도 되고요. 서쪽 석축은 42m 정도 되며 그 폭은 5m 정도 내외이고 양쪽의 그 석축은 15단 정도로 쌓았는데요. 높이는 1.7m에서 약 2.5m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굉장히 해자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가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해자 그 내부를 그 퇴적된 흙의 단면을 보면 제일 처음에 그 기초 다짐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전기층하고 조선 후기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예. 조선 기초 다짐층에서는 그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박아놓은 나무 말뚝, 그걸 목익이라고 하는데 그 목익이 발굴됐고요. 조선 전기층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골과 또 비늘 갑옷 외에 그 투구, 큰 칼, 창, 뭐 활 등 무기류와 그 청동 숟가락과 집신 등 그 생활 도구가 출토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층에서는 백자와 옹기, 기와 그 깨진 기와 편, 동물뼈 등이 확인됐습니다. 예. 그 인골이 발견됐다. 근데 이 모습이 참 처참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도 있는데. 그러셨죠? 예. 당시 발굴된 그 100여 명의 인골 모습은 아주 참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 그 아래턱이 창에 의해서 날카롭게 잘려나간 남자의 인골과 또 앉혀진 채로 위에서 그 세 차례나 이렇게 살해당한 여자의 인골, 그리고 조총이 뒤에서 뚫고 나간 흔적을 보여준 그 어린 아이의 그 부서진 두개골 등이 발굴됐는데요. 예. 구멍 뚫린 인골과 그 함몰된 인골이 그 발굴된 것을 보면 당시에 그 처참했던 현장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 외적의 잔혹성을 그대로 확인시켜줬다. 그렇다면 혹시 해자에서 외적의 물품이 발견된 건 없나요? 외적의 물품이 한 개, 그 창이 한 개만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주로 그 조선군 무기가 출토됐는데요. 이것은 그 동래읍성 전투가 과거의 그 부산진동 그 전투와 마찬가지로 일본군에 의해 그 일방적인 전투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조선군의 무기는 동래읍성이 그 함락된 후에 그 외적에 의해서 그냥 해자 내부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임진왜란 때 외적에 주목했던 그 조총. 네. 위력이 그때는 뭐 엄청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군요. 네. 예. 그 조총은 그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 한문으로 조총이라는 예.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조총은 그 1543년 그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우연하게 일본에 그 전래가 됐습니다. 예. 일명 그 화승총이라고 하는데요. 녹군에 불을 붙여서 탄환을 발사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아마 이게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많이 보셨을 예. 거예요. 예. 이 총의 특징은 총신이 길고 또 탄환이 그 장거리에 미칠 수 있어서 또한 그 발사 과정에서 총신이 움직이지 않아서 명중률이 그 좋은 편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조총을 철로 만든 화포라고 해서 철포, 즉 대포라고 불렀습니다. 예. 조선은 대포가 없는, 즉 무대포로 외적과 그 싸워서 참패를 당한 것이죠. 이후 그 대책 없이 덤벼들며 싸울 때 무대포라는 그런 비속어가 예. 많이 쓰게 됐는데 예. 뭐 쉽게 사용하는 단어지만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 동래읍성 전투하면 동래부사 성상현 장군의 그 결연한 뜻.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은 1592년 음력 4월 14일 그 외적이 그 부산진성을 함락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 현재 그 동래 경찰서 자리에 그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약 한 100여 명 군사를 그 현재 그 동래 그 수안 치안센터 앞에, 거기에 지금 동래읍성 남문인데요. 예.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싸우고 싶거든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라고 쓰인 그 목패를 세우고 갔습니다. 예. 이에 그 동래부사 송상현은 답글로 목패에다가 전사이 가도난이라는 그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라고 써서 외적에게 던지면서 결사의 그 굳은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근데 장수도는 다 어디가고 동래부사가 직접 적을 맞았나요? 글쎄 말입니다. 그 당시 그 병권을 가지고 있던 경상 좌병사는 이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부사에게 그 성을 지키게 하고 하루 만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근 그 좌수영의 자수사는 박홍이었는데 부산포에 그 외적이 밀어닥치자 재빨리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경상도 병마권을 가지고 있던 경상도 순찰사 김수는 그 진주에서 변이 일어났음을 듣고 동네로 출발하다가 예. 도중에 그 일본군이 그 접근했다는 소식에 겁을 먹고 다시 그 진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예. 부사 송상현은 문관 출신이었지만 동네성을 지키다 장렬히 순국하셨습니다. 동네 부사 송상현 장군의 높은 기계와 그 수성 의지가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네요. 끝으로 그 국정의 안일함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가를 잘 나타내 주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유성령의 그 징비록도 있지만 징비란 그 지난 일을 경계하여 후한을 삼간다는 말로 그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고 미래에 대비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예. 또 미래에 대비하는 징비 정신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안역에 있는 동래읍성 임진왜란 역사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산 건축문화해설사회 김승현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